이번 주는 일단은 공휴일이 없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 목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제가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 반이 있고 우리 목금 반이 있습니다. 화요일 반은 아예 한 요일에 다 몰아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공휴일이라서 그때는 쿨하게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치 추석처럼.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4주차 내용 그대로 들고 가는 걸 목표로 하고 다음 주는 조금 약간 진도를 늦춰서 원래는 5주차에 할 만한 내용을 그 다음 주로 미루고 대신에 원래는 이번 주에 과제가 출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제 넘버원이. 그거를 살짝 미뤄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실습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오시면 그때 이제 과제 넘버원 소개하는 거 보여드리고 혹시나 이번 주 4주차 내용이 조금 밀린다 하면은 그때 살짝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과제 넘버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우리 시원한 4층에서 과제를 진행하고 만약에 좀 빠르게 진행한다면 바로 제출해버리고 쿨하게 퇴장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영상으로 올려서 화요일 반 친구들도 그걸 확인하는 식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저는 수공 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요일 수업을 휴강을 때리고 금요일 수업을 휴강을 때리면 추석보다 더 긴 연휴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옆반이 지금 통짜로 휴강이 될 예정인 상태고 다음 주는 이제 진도 나가지는 않고 과제 받으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마음이 동하면 다음 주 금요일은 일단 저는 와서 수업할 거고 여러분 원하시면 자유롭게 와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집에서 쉬실 수 있도록 빠른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는 출석 체크 따로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 다음 주 금요일 출석해라. 손들어 봅시다. 하지 말자. 손들어 봅시다. 알았어요. 사람들. 그러면 다음 주는 화요일 우리 옆반이 통짜 휴강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도 일단은 목요일은 그냥 쉴 거예요. 금요일은 과제 넘버원 소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오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빠르게 퇴근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혹시나 화요일 반 친구들 중에 다른 학교긴 한데 굳이 금요일 날 한양대역에 내려서 이공학관에 와서 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남는 자리에 초대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은 자유롭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출석 안 찍은 친구 있습니까? 여기 지금 39명이 앉아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마지막에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집에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요거에 대한 일종의 모범 답안을 오늘 살짝 먼저 소개하고 퇴근을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오픈톡방 투표 결과상으로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과 1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따 미적을 1시에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은 조금 빨리 끝내고 남은 내용을 금요일로 이제 미뤄서 그렇게 가져가는 걸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우리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pdf 파일 하나만 딸랑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압축 파일로 올려놨어요. 일단은 4주차는 4-1, 4-2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4-1 어느 정도 구경하고 최대한 빠르게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4-2 관련한 내용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그걸 다 하나하나 다운로드하기 귀찮기 때문에 한꺼번에 압축해서 지금 .zip 파일로 올려놨고 거기에 지금 겸사겸사해서 이 모범 답안이라고 할 만한 .py 파일을 같이 게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하시다면 열어서 구경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거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py 파일 그냥 클릭한다고 그게 막 글자들이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물론 관련된 앱을 설치하면 되겠지만 귀찮다면 일단은 압축 파일 푸신 다음에 .py를 예를 들면 .txt 같은 걸로 바꾸면 여러분 핸드폰에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같은 걸로 바로 켜서 글자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흑백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예전에 살짝 소개했었죠. 조금 아이들 친구가 조금 불편한 게 얘를 더블 클릭한다고
바로 우리가 예전에 늘 봤었던 하얀색 창이 열리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윈도우 11 기준으로는 Shift 우클릭, 윈도우 10 이전 기준은 그냥 우클릭하시면 Edit with idle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3.12 쓰고 있으니까 이걸 누르시면 평소에 봤던 그 하얀 창을 열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클릭했는데 Edit with idle이 안 뜬다 라면 그때는 쿨하게 그냥 평소처럼 아이들 켜시고 왼쪽 위에 능숙한 솜씨로 파일 메뉴에 오픈 누르신 다음에 적당히 내가 다운로드했던 바탕화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e.py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이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올려둔 .py 파일을 구경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방금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이 세 가지 버전을 각각 트라이앵글 1, 2, 3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들여쓰기해서 적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살짝 구경해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해갖고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선택을 받을 거예요. 뭐 설명 귀찮으니까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면 F5 눌러서 실행하면 일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트라이앵글 1을 호출한다 등등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을 아예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F5 눌러서 저 함수 정의들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여기다가 트라이앵글 1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쳐서 저 내용물을 지금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하고 엔터 치면 너비가 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이전에 소개를 했나 모르겠는데 Alt P를 누르면 직전에 내가 입력했던 그 한 줄을 바로 다시 입력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뭐 예를 들면 7 한번 해볼 수도 있고 1 해볼 수도 있고 뭐 20 같은 거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첫 번째 버전은 이런 느낌이에요.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킬은 프린트 함수 호출식 적음으로써 이번에 어떤 글자들을 출력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키를 자동으로 쳐준다까지 알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하기 위해 우리는 5줄에 걸쳐서 출력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호출식을 5번 계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자 학교 종이 땡땡땡 그 한 소절을 한 번 부르는 걸 생각해 본다면 걔는 복부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일단 학을 출력한다 적어놓고 복붙한 다음에 교, 종, 이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별 하나 출력하는 거 복붙해서 2개, 3개, 4개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어쩔 때는 5줄을 출력해야 되고 어쩔 때는 7줄을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F5를 누를 때 사용자가 키보드로 5하고 엔터를 칠지 7하고 엔터키를 칠지 .py 파일을 적는 현재 시점에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붙은 미리 해둬야 되는데 코드는 미리 작성을 해둬야 되는데 이번에 프린트 호출식을 몇 번 계산할 것이냐 몇 줄에 걸쳐 출력할 것이냐는 나중에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때 말씀드렸던 뭐 점화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등차 수열이라든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아무튼 방금 건 잊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수 없이 반복 흐름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복 흐름을 구성한다 쳤을 때 이제 1번째 줄 출력한다, 2번째 줄 출력한다, 3번째 줄 출력한다를 놓고 본다면 자, 맨 처음에 프린트 호출식 계산할 때는 별을 하나를 출력하면 돼요. 그거는 너비가 5일 때도 그렇고 너비가 7일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5일 때는 5줄, 7일 때는 7줄 출력하면 되긴 하지만 각각의 줄, 예를 들면 i번째 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3번째 줄을, 3번째 줄을 출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목표는 별을 3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호출식 딱 계산했을 때 별 3개 출력하고 엔터키를 치도록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를 들면 이건 저만 칠게요. 이 문장은 이 프린트 호출식은 계산하면 항상 별을 1개를 출력해요. 얘 같은 경우는 항상 3개를 출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프린트 호출식을 적되 어쩔 때는 별 하나를 출력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별 3개를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그 배속 조정 기능 생각해 보면 똑같은 타임.슬립 슬립 호출식 밑에다 깔아둔 다음에 그 위에서 아 이번에 템포는 2야 이번에 템포는 0.5야 와 같은 느낌으로
맨 처음에 이름에다 뭘 담아둘지만 조절해서 배속 저장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여기다가 이거 지난주 마지막에 살짝 소개했었죠. 예를 들면 2번이 3번째 줄이다 라고 미리 이름에다 담아놨다 치고 그러면 별을 로우 개를 출력하도록 만드는 프린터 줄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별을 3개 출력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근데 2번이 5번째 줄이다 하면 별이 5개가 출력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되게 신바람 나네요. 그래, 좋아요. 자,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앙코르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그래서 이번엔 너비가 몇인 삼각형을 출력할 거냐, 달리 말하면 몇 줄에 걸쳐서 출력할 거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일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오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적혀 있는 코드는 일종의 수거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너비가 5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별을 하나를 출력합니다. 1번째 줄, 가장 윗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강렬한 소망을 담아서 자, 밑에서 이제 다른 문장들을 실행할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출력해야 되는 건 1번째 줄이다 라는 거를 별도의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while문을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while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비가 3일 때는 1번째 줄은 출력해야 돼요. 2면 출력해야 돼요. 3번째 줄은 출력해야 돼요. 근데 4번째 줄은 출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row 값이 with 값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과 같이 while문의 첫 줄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째 줄은 출력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4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출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조건식을 적었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살표 같이 생긴 요거는 그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거를 두 글자로 표현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번 번째 줄, 그러니까 요번 줄 번호만큼의 별을 출력하고 엔터키를 치기 위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고, 만약에 로우가 1일 때 이 문장을 실행하면 우리는 1번째 줄 출력을 방금 끝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1번째 줄 출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은 2번째 줄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째 줄 출력한다. 이번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2번째 줄 출력해야 된다. 이 다음번째 줄 출력해야 된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숫자 값을 동일한 이름 row에다가 담고 while문 마지막 문장 실행을 끝을 내도록 구성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row가 1일 때 1은 5보다 작으니까 별 하나 출력하고 row 값은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꼭대기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row 값은 2지만 여전히 5보다 작기 때문에 별 2개 출력하고 row 값은 3 되고 3, 3개, 4 되고 4개, 5 되고 5개, 6 되고 6이 되면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이제 6이 5보다 크니까 그 시점에 이제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도록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run 내용물 구성할 때라든가 그때 이제 life가 3인체로 스타트한다, life가 남아있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동등한 게 들어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나면 이번 너비가 with인 삼각형 출력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적절한 종료 메시지 출력하면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전은 적절히 예쁘게 삼각형의 너비가 얼마가 됐든 적절한 삼각형을 출력할 수 있는 버전이 완성됐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를 쳤을 때 여전히 5줄에 걸쳐서 출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프린트 줄식을 with 번만큼 출력하는 반복 흐름을 이미 구성해 놨으니까, while문 코드 덩어리를 구성해 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5줄을 출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2번이 1번째 줄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별 하나 출력하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이랑 다르게 출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번 프린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번째 줄 출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살짝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째 줄, 2번째 줄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현재 요 프린트 줄식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만 두 번째 버전에 알맞는
수식으로 고쳐서 적기만 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너비가 5일 때는 저렇게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들을. 트라이앵글 2죠. 그래서 너비가 5일 때는 이 모양인데 예를 들면 너비가 3일 때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너비가 5일 때나 3일 때나 1번째 줄은 별을 하나 출력하면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5줄짜리다라면 이 별 하나 왼쪽에다가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가 4개, 3개, 2개, 1개, 0개를 먼저 출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맨 꼭대기가 한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글자체에 따라 좀 삐뚤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너비가 3일 때는 2, 1, 0개의 띄어쓰기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별 5개, 별 3개, 별 하나를 뒤이어서 붙이고 엔터키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제 띄어쓰기 글자 곱하기 4개 그 다음에 더하기 별 글자 곱하기 1개와 같은 느낌으로 띄어쓰기는 이만큼 필요하고 그 뒤에 바로 붙이기 우리 덧셈 할 수 있었잖아요. str 덧셈. 그래서 별은 1개와 같은 식으로 덧셈식과 곱셈식을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별 개수는 지금 아까 전에는 1, 2, 3, 4, 5였는데 너비가 5 기준으로 별 개수는 지금 1, 3, 5, 7, 9로 나가고 있어요. 딱 등차 수열인 거잖아요. 2n 빼기 1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비가 5일 때 첫 번째 줄은 띄어쓰기가 4개입니다. 너비가 3일 때 첫 번째 줄은 띄어쓰기가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몇 번째 줄이냐에 따라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삼각형의 너비가 뭐냐도 지금 여기에 팩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자, 너비가 5든 7이든 20이든 별 개수는 항상 줄마다 똑같아요. 무조건 맨 꼭대기 줄은 별 하나입니다. 근데 띄어쓰기 개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개수는 우리가 맨 윗줄을 1번째 줄이라고 쳤을 때 너비 빼기 현재 줄 번호로 하면 딱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현재 2번째 버전 MK2는 프린트 호출식이 이렇게 적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째 줄, 너비가 오고 1번째 줄이면 띄어쓰기는 4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가 오고 이번이 1번째 줄이면 너비랑 사실 상관없이 별은 1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수학 시간에 봤던 그 괄호 그대로 여기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뺄셈 먼저 하고 곱셈 해야 되니까 등등 이유로 괄호를 지금 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놨고 이 한 줄을 제외한 다른 코드는 트라이앵글 1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애초에 복붙해서 만들었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K2를 만들면 MK3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트라이앵글 3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마름모입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의 마름모가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면 자 여기서 5하고 엔터 치면 이따만한 삼각형 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름모 같은 경우는 지금 얼핏 보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방금 전과 동등한 느낌의 삼각형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좁아지는 삼각형을 이어서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마름모 출력한다라는 목표를 북반구를 출력한다와 남반구를 출력한다.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2,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버전을 완성했다면 그걸 그대로 복붙하면 일단 북반구 출력하는 부분까지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와일문 덩어리를 실행한 다음에 바로 짠 하는 게 아니라 남반구를 출력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을 이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남반구를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구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너비가 5일 때 1번째 줄은 이래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일 때 그 다음 줄은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잘 보면 자 이번 줄 목표는 딱 요건데 생긴 걸 보면 걔는 이 당시에 너비가 5일 때 4번째 줄을 출력하던 그 당시에 출력해야 했었던 내용 띄어쓰기 하나랑 별 7개를 그대로 출력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너비가 5고 이번이 1번째 줄일 때 2번째 줄일 때 등등등 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5번째 줄일 때 이죠.
요 지금 row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요 데이터를 자, 그 다음번에는 4를 집어넣은 채로 row 자리에 4를 집어넣은 채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면 동일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얘랑. 그 다음에는 3 집어넣고 똑같은 코드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 그다음에 여기는 1, 그다음에 만약에 row 값이 0이 들어있다면 그때 이제 전체 마름모 출력을 끝내도록 두 번째 while문 덩어리를 집어넣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트라이앵글 3는 이렇게 작성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트라이앵글 2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목표를 아예 동등하게 가져갔어요. 물론 삼각형이 마름모로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문 실행이 끝나면 row는 6이 돼 있을 거예요. 너비가 5일 때 기준으로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6이 담겨있는 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4를 담아놓은 채로 1씩 빼가면서 동등한 프린트 출식을 계산할 수 있게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은 너비가 5기 때문에 5 빼기 1에 해당하는 4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row 값이 양수인 동안 1번, 마지막 1번째 줄 출력할 때까지 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요 while문 내용물은 완전 똑같이 가고 다만 매번 이번 줄 출력 끝날 때마다 row 값을 1씩 빼도록 구성하면 간단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3 같은 경우는 마름모의 너비 5 하면 예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7일 때도 예쁘게 잘 나오고 20일 때도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아, 아름답죠?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무튼 간에 가장 어려운 거는 어쩌면 첫 번째 버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걔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첫 번째 버전에서 두 번째 버전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이 부분만 방금 전 코드랑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살짝 고치면 되겠구나 를 포착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꿨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에서 세 번째 버전 넘어갈 때는 여기는 지금 전체 문제를 내가 이미 풀어본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두 개의 조합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해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모범 답안은 있으니까요. 이거까지 해두고 여기까지가 무려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일단 지금 25.3도의 습도는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지난주보다 나아졌는데 제 컴퓨터가 지금 오토바이에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저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4주차는 4-1이랑 4-2 두 가지로 나눠갖고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고 4-1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스포일하면 4-2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소위 주사위를 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랜덤 기능을 소개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하면은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과제 넘버원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출제할 거고요.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살짝 등장했었던 거 우리 뭐 기억납니까? 인사나 나이차나 동방예의지국이나 등등 만들어보고 삼각형 그리기 한 거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것들 정리를 조금 해보고 거기서 살짝만 더 앞으로 나가서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거 우리가 일단 함수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를 직접 적어봤어요. DEF로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의 일종인 함수 출식. 자, 이거 근데 기억납니까? 여러분 문장이랑 수식 중요하다 그랬는데 문장 2주차에 나왔어요. 문장 하면 뭡니까? 문장이 뭡니까?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문장이 뭐냐라 물어보면 문장은 일단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문장이야말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키보드로 직접 적는 것, 내가 적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게 2주차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얘기가 지난주에 등장했는데 일단 수식은 9글자를 외워두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라고. 그래서 수식은 뭐냐 물어보면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했었고 그 다음에 문장이랑 수식 사이의 관계는 일단 우리는 예를 들면 이 while문 지금 적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어떻게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언제까지, 무슨 동안 실행할 거냐에 해당하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while문 첫 줄에다가 while 바로 뒤에다가 수식을 적었었어요.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동안 같은 느낌이 되도록 while 뒤에다가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적고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while문의 첫 줄을 구성해봤습니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뒤에 run 만들 때라든가 삼각형 출력할 때는 이번에는 한도 끝도 없이 별 출력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식을 이번 while문의 디테일로서 적절한 자리에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등등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우리가 써본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타임점 슬립 괄호 열고 닫고는 전부 다 수식의 일종인 함수 호출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 써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풋이라는 친구를 써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숫자 덧셈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글자들 붙이기 가능하다 하는 상황에서 왼손에는 int 형식 값이 있고 오른손에는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을 때 내가 지금 int 덧셈을 하고 싶다. 저 사람이 입력한 게 나이다. 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는 어떤 다른 형식 값을 토대로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형식 값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었고 while문에 대비되는 if문을 직접 써봤습니다. 얘네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은 일단 순차 분기 반복인데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실행 흐름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이론적인 개념인 순차랑 분기랑 반복에 대해 소개하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일단 코드 영역 위주로 진행하다가 아마 그 정도까지 진행하고 그냥 쿨하게 집에 가버리고 4-1 마지막 부분을 내일로 옮겨가지고 4-1랑 합체를 시켜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 없이 이 4-1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파하려고 일단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부분이 80%니까 너무 안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4-2 등등은 이제 코드 파트에 대비되는 데이터 부분에 관련한 얘기들을 써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 나오는 단어는 그래서 6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함수예요.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함수가 뭐냐? 우리 한시에 미적 있잖아요. 요즘 미적 2는 뭐 하지 근데? 제 기억에 칼큘러스 미적 2에서 막 그런 그림, 3D 그림 같은 거 막 구경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미적 1은 이제 뭐 파워 시리즈니 뭐 체인 룰이니 뭐 그런 거 내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바꿔내는 변환하는 방법들 위주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수학 가면 예를 들면은 컨투어 적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함수, 영어로 function입니다. 자, 변수나 수식이랑 다르게 프로그래밍 동네의 함수 개념은 지금 당장 한 줄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학 동네에서의 함수도 물론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fx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일단 살짝 터치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동네 함수, 우리 수업에서 굵은 글씨로 다루는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함수들은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print라는 이름이 있고 등등등입니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지금 내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함수의 이름은 인사야와 같은 느낌으로 정하는 게 가능했어요. 아무튼 함수들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우리가 헬로 월드 같은 거 적을 수 있고 등등등이었잖아요. 인수를 몇 개를 받는지 그 다음에 그 함수 나중에 예를 들어 인사를 한다 라 함은 이 문장 저 문장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와 같이 내용물 문장들을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함수 정의를 잘 꾸며놓고 그걸 먼저 실행하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인사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지금 인사를 해야 돼. 함수 호출식 적어놨다면 그걸 계산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그 문장들을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호출한다라고 불러요. 어떤 함수를 콜한다는 것은 그 함수,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시점에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일단 지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충 6주차쯤에 다시 한번 풍부한 설명을 붙여서 등장할 예정이고 얘가 조금은 잔망스러운 친구일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들 중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 2가지는 지금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수 정의 적어본 적이 있고 함수 호출식을 적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그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그거랑 지금 말한 이 2가지랑 덧대 갖고 확인해 두시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 입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밖에 있는 심지어 우리 노트북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아, 이 시점에 저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봐야 돼. 저 사람의 나이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안에서 써먹어야 돼.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써먹어야 돼. 할 때 여러분은 저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수식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본인이 256살이랍시고 256 엔터를 쳤다면 내 손에 들어오는 값은, 그러니까 input 2번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은 256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의 수식,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에서 구성하는 수식을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함수 호출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잖아요. 함수 호출식은 수식입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식도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렇게 얻는 이런 함수 호출식이라는 매우 특별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통 이번 저 함수 호출에 대한 return 값이라고 부릅니다. return, 환불이라는 뜻이잖아요. return 값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요건 약간 좀 그냥 일반 명사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함수 호출식을 적을 때 우리는 원한다면, 그러니까 저 함수 input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예를 들면 괄호 안에다가 나이를 입력하세요라든가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적절한 수식을 적어서 사용자가 아, 이번에 내가 삼각형 5였으면 좋겠네, 너비가 5였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입력을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사람한테 일종의 힌트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참고할 만한 메시지를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둔다면 인풋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 일단 그 메시지를 먼저 프린트를 해요. 마지막 엔터를 치지 않은 채로요. 이렇게 그 바로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보고 그 오른쪽에다가 본인이 직접 뭔가 키보드로 엔터를 치는 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통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도스 창이라든가 열어본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열어본 적은 요즘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일단 윈도우 동네에선 저렇게 꺽쇠를 쓰는 걸 보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검은 창 등등이 있고 저런 식으로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뭘 고를 거냐를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프로그램일 때 저 사람이 참고할 만한 정보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폴더는 사용자 폴더입니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쟤네들을 보통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자, 그 정도로 해두면 인풋에 대한 설명, 함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자, 함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내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어요. 새로운 함수 이름 뭐로 할 거냐? 인사로 할 거다. 인수, 우리가 아직 세팅해 본 적은 없지만 괄호 안에 뭔가를 넣어서 인수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fx 할 때 그 x 같은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사란 뭔가 등등에 해당하는 이 함수 내용물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들여쓰기 위해서 적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함수 정의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while문이라는 문장이 while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한다면, 황금색 키워드로 시작한다면 함수 정의는 de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적을 때랑 첫 줄 적는 방법은 생김새는 되게 비슷해요. while문 적을 때처럼 일단은 def를 적고 그 다음에 뭔가 내용을 적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수식을 적겠죠.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함수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콜론을 붙이고 엔터키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한 그 함수의 내용물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함수 정의의 내용물 문장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그 함수 정의, 문장의 일종이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그 문장들,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한다 등등에 해당하는 그 문장들을 새로운 함수 인사의 내용물로서 지정을 해줍니다. 기억해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데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곳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또 배울지도 모르는 C라든가 Java라든가 요즘 자주 쓰는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인 거는 어쩌면 파이썬이 사실상 유일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다른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 문장의 일종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는 실행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친다라는 게 파이썬의 주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냐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뭐 잘 모르긴 하겠지만 모를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문장을 적을 수 있는 모든 타이밍에 함수 정의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while문 적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함수 정의를 적으실 수 있어요. 대충 그 정도만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그 방금 전 얘기했던 복잡한 거 다 제외하고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함수 정의라는 기능이 갖는 의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사를 한다. 아니면 3번의 기회를 줘서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서비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한다. 아니면 너비가 저 사람이 입력한 숫자인 삼각형을 출력한다. 와 같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미리 적어뒀고 그 코드 덩어리, 문장들 나열해둔 거에다가 직접 내가 이름을 붙여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트라이앵글 첫 번째 답이야 와 같이 여기까지가 나이 차를 구해갖고 그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 출력하는 거야 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붙여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하나 딸랑 붙여놨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이름을 직접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함수 정의 내용물이 문장이 몇 개가 있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함수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이를 통해서 미리 구성해놨었던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시점에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을 어디에다가 괄호 안에 뭐 채워넣어가면서 적어놨냐에 따라 그 문장들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가 결정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함수 정의는 우리가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코드 영역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주 최종 목표 모범 답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드 덩어리 3개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1, 2, 3라는 3개의 덩어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꺼내갖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의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데이터 이름이라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 2를 한 번 담아놓고 나중에 거기 담겨있는 값을 그대로 꺼내 써가면서 아 이번에 2가 담겨있으면 절반 기간 동안 잠들면 되는데 와 같은 느낌으로 값을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는 게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쓰고 싶은 새로운 이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전에 봤던 것처럼 3는 3엔터, 넘버는 3엔터, 템포는 2엔터 등등과 같은 문장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문장을 일단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문장의 일종 맞아요. 그래서 얘는 while문은 while로 시작하고 함수 정의는 def로 시작하고 등등등 키워드로 스타트하는 게 보통 문장들의 특인데 임포트문도 그렇죠. 얘는 일단 별도의 문장 할당문이라는 친구예요. 그렇긴 한데 어떤 키워드를 먼저 적고 스타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할당문들은 가운데에 는을 적어요. 는 왼쪽에다간 어디다 담을 거냐 는 오른쪽에다간 뭘 담을 거냐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엔터키를 치면 할당문이 완성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가 맞는데 이 assignment는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번역할 때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수업 지금 1학년 수업이잖아요. 2, 4학번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도 11월 달까지 대입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12년 동안. 그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대입 그때 수능을 조금 덜 봐갖고 예를 들면 내가 하버드에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앉아있다라고 지금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문 하면 뭔가 좀 그런 느낌들이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대입문 대신에 할당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할게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 단어긴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당문이 발음하기도 더 좋고 등등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 친구는 할당문이라 부릅니다. 임포트로 스타트하는 친구는 임포트문이라 부르고 등등등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은 내가 지금 데이터를 2개 다뤄야 된다, 3개 다뤄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걔네들을 각각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기 위한 3개의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3개의 데이터 이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할당문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중에 이 동일한 코드 덩어리를 필요할 때마다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호출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코드 덩어리 먼저 적어놓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프린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이브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목표로 여러분은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다른 코드를 적기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써본 프린트라든가 타임.슬립 역시나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둔 함수였어요. 우리는 저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함수 호출식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 선배님들이 저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어딘가에 적어 두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맞아요. 타임.슬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자, 저런 프린트라든가 타임.슬립이라든가 저런 함수들을 쓸 때 우리 2주차 때 써봤잖아요.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 함수들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경우 프린트는 뭐 하는 함수냐라 물어보면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글자들을 지금 시점에 출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엔터키 치냐 마냐 등등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이 저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로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글자들을 자유롭게 인터랙티브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 아무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 보통 문장이 2만 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프린트 함수 정의는 우리가 직접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복잡한 친구예요. 생각보다는. 긴 한데 저 친구들에 대한 함수 주식 예를 들어 헬로월드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런 거 1도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헬로월드를 출력한다와 같은 목표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었어요. 함수 호출식 적을 때는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이 어떻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떻게 채워넣으면 그 결과로 실행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까와는 다른 출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타임.슬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나중에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조금 어려운 과제 진행할 때 등등에는 여러분도 미리 미래의 나를 위한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미래의 나가 이 전체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하는 진짜 코드를 조금 더 원활하게 그냥 단순한 함수 호출식 괄호 열고 닫고만 예를 들면 while문 안에 집어넣어서 반복적으로 호출함으로써 본인의 목표, 이 과제 자체의 목표, 내 GUI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는 먼저 적어둔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맨 처음에 템포는 2 담아놓고 밑에 있는 내용을 적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nt, str과 같은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단어들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일단 얘네를 처음 본 거는 오류 메시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 3 더하기 5 한 글자짜리 같은 거 할 때 타입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nt랑 str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얘네들은 일단은 형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마치 함수 호출식처럼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걸 당시에는 왜 썼냐면 우리가 사용자의 나이를 사용자로부터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는 게 당시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쓸 수 있는 건 input인데 input이라는 함수는 우리한테 계산 결과 값으로 리턴 값으로 str 형식 값을 주는 친구입니다. 왜냐?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온도 입력을 받는다, 현재 밝기 입력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int 형식 값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는 거기 때문에 꾹꾹꾹 누른 다음에 마지막 엔터키 치는 키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str 형식 값을 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2, 5, 6 엔터를 쳤다 하더라도 나는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그 고른 숫자에 해당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숫자 256 int 형식 값을 얻는 게 목표다라면 여러분은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지금 희망하는 형식 이름 적고 지금 같은 경우 int 적으면 되겠죠. int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괄호 안에 이제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int 형식 값을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uig 집어넣고 돌렸더니
거기에 원래 256 적혀 있었다면 256이라는 int 형식 값이 나와서 그걸 다시 UAG에 담는 느낌으로 우리가 할당문을 구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치 함수 출식처럼 수식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튼 지금 당장 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딱 과제 딱 진행했는데 중간에 타입 에러가 떴다. 덧셈에 실패했다. unsupported 막 이러고 앉아있다. 그다음에 좌항이 into고 우항이 str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str 덧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메시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바로 해결책으로 지금 str 형식으로 깔맞춤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형식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구나. 내 덧셈 목표에 맞게 값의 형식을 조율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str 괄호 열고 닫고를 끼워 넣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써봤어요. 내일 수업 시간에 우리가 구경해 봤었던 몇 가지 형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int str 말고도 다른 형식들을 몇 개 써봤습니다. 걔네들은 내일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 살짝 요약을 해보면 대충 이 동네, 프로그래밍이라는 동네에는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느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인포트문, 내가 지금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이 내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필요하다 라면 여러분 임포트 타임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냥 마치 주입식 교육을 당하듯이 진행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변수, 뭐 우리 초중고 시절에 다녔으니까 변수 그냥 쓰면 됩니다. 내가 지금 숫자 3개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변수 3개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fx는 뭐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아무튼 프로그래밍 동네 함수 개념도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긴 한데 자, 오늘 소개할 요 3가지 순차 분기 반복은 그 프로그래밍 동네 내지는 파이썬 동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그러니까 컴퓨터를 중심에 두고 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중심에 두고 납득하기 위한 개념이 아닌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달리 말하면 파이썬 코드 등등으로 표현할 때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약간 이론적인 개념들을 일컫는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내 머릿속 생각을 코드로 표현할 때 문장들의 나열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3가지를 소개를 하는 건데 원론적으로 보면 진짜로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지금 머릿속으로 뭔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이 아이디어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작성만 할 수 있다면 난 이제 굳이 비트코인 장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일 안 해도 돼요. 120살까지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꿈꾸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순차, 분기, 반복 이 3가지의 조합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엔간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절대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 분기, 반복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코드로 표현할 때 복잡한 생각을 나누어서 다룰 때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분기, 반복입니다. 방금 출석 못 찍었어도 조금 이따 끝나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순차, 분기, 반복. 그래서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예요. 순차랑 분기랑 반복 3가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은 질문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얘네가 뭔지 설명을 아직 안 하기는 했어요. 대충 분기, 말 그대로 그 막 분기점, 뭐 양갈래길 같은 느낌이잖아요. 반복, 뭐 3번 반복, 5번 반복, 방금 전에 뭐 너비가 5일 때 할 때 슬쩍슬쩍 튀어나왔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반복 같은 거예요. 자,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코드 짤 때 반복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분기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얘는 진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따라서 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느낄 만한 게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복이 없어? 그러면 우리 복부수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가 없어? 그러면 나보다 연상인 분한테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의 범절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스럽게도 순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긴 한데 매우 간단한 개념이니까 지금 살짝 요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차 영어로는 시퀀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딱 잘라서 문장은 스테이트먼트다 라고 이름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영어 동네에서는 시퀀스 정도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그 순차 개념이 그래서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순차는 이 정도로 의미해요. 모든 문장들, 우리가 적어놓은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된다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당문 x는 3 엔터를 먼저 적어놓고 그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괄호고 x 괄호 닫고 엔터라고 적어놨다면 이 두 문장은 위에 적혀있는 게 먼저 실행됩니다. 따라서 일단 x 자리에 3을 담고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서 아까 담아놨던 3을 들고 와서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엔 3 한 글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요 위에 걸 먼저 실행한 다음에야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가 순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그런 거고 어떤 함수 fun크에 대한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놓고 그 바로 밑에다가 func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적어놨다 칩시다.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구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윗 문장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이 함수 정의를 적어두면서 정해뒀던 func라는 함수의 내용물을 나중에 딱 한 번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순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순차 개념은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종을 출력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2를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종을 출력하는 문장을 위에다 적어놓고 0.5초 자고 2를 출력하는 문장을 아래에다 적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중에 실행된다는 걸 믿으면서 문장들을 엔터 쳐가면서 따박따박 적어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목표하는 결과 컨시퀀스 하면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인과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자연스럽게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순차입니다. 얘는 진짜로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장을 나중에 순차적으로 실행될 거다라고 상정하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실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걔는 반드시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우리 .py 파일에 적어 놓은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차.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실제로 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무조건 순차적으로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근데 거기서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 순차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실행을 한다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영어로 arbitrary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 맘대로 같은 뜻이에요. 주사위 굴려갖고 이번에 종 출력하고 바로 다음에 땡 출력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의 목표, 학교 종 노래 한 소절을 딱 한 번 출력하는 것조차 달성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람이랑 다른 점이 이거죠. 사람은 절대 시킨 대로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시킨 대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 순차 개념이 깨진다는 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py 파일의 내용물 적을 때 소망했었던 그 목표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항상 지켜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문장들 실행 순서를 막 뒤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파이썬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나 통용되는 얘기긴 해요. 하드웨어 동네로 얘기가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쪽은 예를 들면 우리 인텔 CPU 쓰잖아요. 제가 지금 그 i7 14700KF를 CPU를 지금 구매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을 텐데 그런 인텔 CPU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적혀있는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된다고? 저거가 더 오래 걸리니까 쟤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 남는 시간 동안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기계적으로 뒤에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하드웨어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득이고 결과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니까 라는 게 본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쓸 때를 상정할 때도 그렇기는 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순차를 항상 대전제로서 다루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두면 이제 분기와 반복은 그 순차에 대비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순차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조건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와 반복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분기는 영어로 브랜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뭇가지 정도의 뜻이죠.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 대상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동방예의지국 생각해보면 동갑일 때는 반갑다는 인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동갑이 아닐 때는 반갑다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구성한 셈이에요. 할 때 우리는 분기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로 친 건 if문이라는 문장을 친 거고요. 아무튼 반복, 영어로는 loop 내지는 뭐 아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 정도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편하게 루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는 아예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해요. 또는 딱 잘라서 이번엔 5번, 이번엔 7번, 이번엔 20번만큼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는 설명하기 쉬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분기랑 반복은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요전 실습 내용들 떠올리면서 살을 조금만 더 덧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어본 if문에 대한 설명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f문 문장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 코드 실행 흐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내가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생긴 거는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if라는 키워드 적고 그 띄어쓰기 한 다음에 그래서 내용물을 어떨 때 언제 실행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었어요. 예를 들면 차가 0과 같은 때, 차가 0보다 작을 때와 같이 수식을 적고 콜론을 찍고 엔터키를 쳐서 if문의 첫 줄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적는 수식, 그래서 언제 내용물을 실행하고 언제 안 할 거냐를 확정하기 위해, 결정하기 위해, 지정하기 위해 적는 수식을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조건식,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if문 문장의 일종이고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if문을 이런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if문을 실행한다 라면 일단 먼저 조건식을 계산해요. 차가 0이랑 같나?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튀어나왔다면 내용물을 실행해요. 우리 true라는 건 구경해 본 적 있죠? 오류 메시지에서도 봤고 while true 콜론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면 들여쓰기로 마련해둔 이 부문의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true는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그에 준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시면 예를 들면 이 수식 true 엔터 치면 얘야말로 계산하면 true가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 반대는 일단 false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int 값 3을 들고 있는데 이 int 값은 true에 준하는 애냐 false에 준하는 애냐를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형식 이름 bool을 적고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엔터 키를 치시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 int 값 3은 true에 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은 true예요. 5는 true입니다. 그 다음에 -1 하면 뭐 나오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엔터 치면 얘는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파이썬은 R량이 넓은 친구이기 때문에 음수도 마음에 들어. 내 취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56 이런 애들도 true입니다. 다만 int 형식 값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0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친구만 0, 니힐이란 뜻이잖아요. 거짓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예를 들면 뭐
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아, 좋은 것 같은데요? 와 같이 불 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그 true에 준하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조금 곁다리고 4-2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조건식 다 계산했는데 true가 튀어나오지 않고 대놓고 false가 나왔거나 아니면 true에 준하는 값이 아닌 게 튀어나왔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0이 담겨 있다. 차가 음수면 형님이라고 출력한다에 해당하는 이품은 실행하는 동안에는 형님이라고 출력하는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에 분기 개념 실행 흐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적어서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비되는 while문은 이제 복붙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고쳐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while문을 먼저 썼죠.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개념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일단 생긴 건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키워드만 달라요. 그렇긴 한데 실행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while문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할 때는 if문이랑 동등하게 일단 먼저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한다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한 단계가 추가됩니다. 만약 방금 전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해서 내용물을 실행했었다면 다시 지금 현재 이 실행 단계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계산한다 단계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방금 전 1번째 줄 출력하고 row에다 2를 담고 다시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row가 위주보다 작거나 같냐를 한 번 더 계산하는 겁니다. 또 작으면 또 내용물 실행하고 또 row 값 1 더하고 또 다시 조건식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돌아간다라는 활동이 작업이 while문 실행 도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 돌아간다라는 걸 제외하면 if문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실행 양상이. 그렇기 때문에 실행 흐름 관점에서 순차는 대전제예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시간을 들여서 .py 파일 엔터 쳐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가 순차라면 분기는 일종의 스킵. 중간에 몇몇 문장을 살짝 무시하고 바로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간다. 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반복은 일종의 역행.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실행 흐름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게 해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물을 실행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런 활동이 들어있어요. if문이랑 앞부분은 일단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돌아간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if문은 그렇지 않아요. if문 같은 경우는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는 들어있어요. 근데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if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은 분기 개념을 도입할 때는 적을 수 있지만 반복을 도입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while문을 분기용으로 쓰는 상황은 매우 희소하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단 가능은 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잘라서 분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순차, 분기, 반복은 개념이고 if문이랑 while문은 우리가 적는 문장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요거에 대한 설명이 뒷슬라이드에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용어들 정리하면 자, 순차는 개념이에요. 대전제입니다.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기랑 반복 역시나 일단은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문장 0번 또는 1번,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내 현재 프로그래밍 목표가 어떤 메시지를 어쩔 때만 출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게임 오버 당했을 때만 출력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 그 게임 오버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롤 같은 거 막 넥서스 깨지면 패배라고 뜨잖아요. 그런 걸 언제 출력해야 되냐? 항상 띄워놓는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만 딱 한 번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아마도 우리 롤.exe 같은 프로그램 안에는 if문이 하나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f문이 반드시 들어있을 거다라 여러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아무튼 간에 자,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궁극적으로는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표현하려면 우선은 그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은 요 셋의 조합만으로는 딱 잘라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엔간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현재 아이디어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F5를 딱 눌렀는데 노트북 안에서 사람 머리통이 튀어나온다든가 하는 건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나왔던 이 부문이랑 왈문은 여러분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일단은 보통은 이 부문은 분기 개념, 이론적인 분기 개념을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왈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신 분들이 미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 문을 지원합니다. while 문을 지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정도의 문법적인 지식만 가지고 적절한 수식 디테일로 조건식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만의 분기 반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f 문, while 문을 적고 F5를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적절한 수식 내지는 조건식을 그 if 문 또는 while 문의 첫 줄에 적음으로써 그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어떨 때 내지는 반복은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조건식, 수식은 이런 if 문, while 문 문장의 디테일을 정하는 친구들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지도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추가로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랑 단어랑 실행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따로 떼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있는 게 문장이니까 얘를 한가운데다 두고 얘가 실행의 대상, 행위의 대상이다 보니까 옆에다가 실행을 박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이랑 계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계산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4-1에서 튀어나온 건 저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이론적인 개념을 살펴봤다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순차랑 분기랑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오늘 새로 등장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인사 함수 정의 적어보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명백히 코드 덩어리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코드 파트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요 네모는 당연히 문장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거예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함수 정의 그 자체, 새로운 코드 덩어리를 내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그 자체가 문장의 일종입니다. 물론 그 내용물도 문장들이에요. 문장들의 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랑 함수는 항상 일렬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인사란 이런 것이다. 문장들로 구성하게 되고 그 인사를 언제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라이프가 남아있고 사용자가 1하고 엔터키를 쳤을 때 메뉴판에서 인사 골랐을 때 이번에 인사 한번 호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if문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1하고 엔터를 쳤다면 인사 호출식을 한번 계산한 다와 같이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 덩어리, 코드 덩어리를 언제 실행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함수 호출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음으로써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랑 수식도 역시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게 돼요. 그래서 함수, 수식이랑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함수, 요번 호출에서의, 요번 함수 호출식 계산에서의 리턴 값이라든가 등등이랑도 차근차근 연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일단 코드 쪽은 예쁜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트라이포스가 완성된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순차분기 반복은 실행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였잖아요. 그 다음에 코드 파트, 코드 부분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건 역시나 문장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단어인 문장이에요.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고 코드는 실행되는 것을 통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 실행의 시간적인 흐름, 인과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순차 개념이 대전제로서, 원칙으로서 깔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나왔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일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오늘은 더우니까 여러분 점심 먹어야 되니까. 자, 다음 주 금요일은 일단 전원 출석으로 칠게요. 과제 넘버1 소개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유는 화요일 반 쉴 거고 우리 목요일 수업도 쉴 거기 때문이에요. 출석 못 찍은 친구들 얘기하시고
갑시다.